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주로 7월 15일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 전후로도 상당히 많은 비가 와가지고 많은 곳은 거의 600mm까지 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반치가 한꺼번에 왔다 이 정도로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우선 경북 예천 지역 같은 경우는 산사태였고요. 이 지역은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었다고, 많은 피해가 나지 않았었던 지역인데 갑자기 피해가 났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귀농한 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귀농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도시에서 살다가 어려운 형편의 시골로 귀농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값싼 데를 찾다 보니까 산 밑에서 내려가서 정착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웃들이 함께 이제 아름아름해서 와서 살다가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일단은 물론 산사태 피해 역시도 인재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재인 측면이 있지만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 예천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은 논해로 하고, 예천 같은 지역은 현재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집적되면서 그것이 한꺼번에 많은 비가 와서 토양의 흡수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거로 보이고, 또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계속 며칠간 그런 식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집이 쓸려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많이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천 지역에서 경북에서 22명이 사망을 했고, 9명이 예천에서 사망하신 분이네요. 그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실종되신 분들이 예천에서 5명 있네요. 예천에서 5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다 뭐 이거는 무슨 또 다른 사고도 아니고 뭐 확실하게 뭐 쓸려 내려간 사고이기 때문에 뭐 달리 실종됐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망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원래 이제 비행기 사고 뭐 이런 수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고 같은 경우 발생을 하면,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 조사 기관이 있죠. 그 사고 조사 기관에서 이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실종됐다라고 하는 확인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실종 선고를 받아서 단축해서 바로 이제 사망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만큼 비행기 같은 경우는 또 탑승객의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걸 뭐 남의 신분으로 탈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재는 전자여권까지 도입이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세종시가 아니고 충북 그 오송에서 발생한 사고죠.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기에서 14분이 사망한 거로 되어 있고, 9명이 이제 구조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탈출했거나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피해가 당했다면 엄청 컸겠죠. 23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송에서는 하여튼 실종되신 분은 없고 14분이 다 사망을 했고 나머지 뭐 부상자분들이 또 있고 이 결국은 부상자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지하차도에 진입했다가 나온 분들이고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구조가 되고 일부가 스스로 탈출한 건데 이제 그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7월 15일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이제 15일 2시에 이제 홍수주의보를 발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호강이 범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4시 10분에 또 통지가 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충북의 오송으로 갔겠죠. 오송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 오송에 홍덕구 오송이 아니라 이거 참 오송이 아니고 구청 자체는 청주시입니다. 청주시 청주시 이제 흥덕구인데요. 흥덕구로 이제 통보가 갔겠죠. 그러면은 이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로 가면 지자체에서 배포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 홍수주의보를 통상적으로는 제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선이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무슨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까지 한꺼번에 다 뿌려주기 때문에 안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이 궁평 이 지하차도를 관할하는 이제 충북도청인데 충북도청에 통보가 갔느냐 안 갔느냐 첫 번째가 그것이 문제고 이제 충북도청에서도 비상근무를 했겠죠. 당연히 비상근무를 했고 그 상황에서 현재 방송에 나온 얘기로는 CCTV로 모니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니터라고 하는 거는 좋은데 모니터만 하는 거는 현장에 사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첫째로 두 번째로 무슨 설비가 있느냐 하면 설비가 뭐 펌프가 4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펌프 용량이 작기 때문에 뭐 설사 작동해야 한다고 해도 그 효용 가치가 없었고 물이 뭐 들어가고 사람이 안 갇히지 않았다면 뭐 물만 빼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갇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자동 차단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2020년에 부산에서 차량들이 7대가 갇혀서 3분이 사망하셨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차량이 7대가 갇혀서 3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3명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4명은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인원으로 봤을 때. 그러면 똑같은 이치로 따져도 여기 궁평이 지하차도에 차량이 뭐 10대 이상이 갇혔었다고 하는데 피해 규모가 처음에 나올 때는 뭐 11~2명 이 정도 상황으로 실종자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그만큼 들어갔다 하면 2명이 탄 차량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간 자체가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좀 제대로 짚지 못했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홍덕구청에서 청주시에 통보를 하고 그러면 사실은 홍덕구청에서는 자기네 소속에 있는 도로다 그러면 당연히 충북도청에도 미호강이 범람을 하고 하니까 도로 차단해 주세요 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수습 대책본부라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수습 대책본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고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
각 기관마다 다 이제 그 이런 수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본부를 구성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라는 거지, 뭐 사후에 뭐 사망자 시신만 뭐 해서 구조라고 하는데, 사망한 사람은 구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맞지 않죠. 발견하는 과정에서 살은 사람이 있다고 있을 때는 구조고, 나머지는 시신으로 발견되면은 그 뭐 시신 수습이라고 해야 맞겠죠. 구조가 아니고. 어쨌거나 소방관으로 봐서는 죽은 사람도 시신도 산 사람처럼 다뤄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니까 당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14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선 지금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하는 일관성 있는 제도를 중앙부처에서 추진을 해줬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나름대로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는데 지자체 여건도 있고 이렇다 그러면 최소한 이 지금 궁평이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충북 도관할 도로입니다. 지방도라고 하는데 도관할 도로면 충북도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러면 충북도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면 모범적으로 먼저 설치를 하고 시군에 설치를 하라고 해야 정상이지, 우리는 안 하고 있어 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제가 뭐 충남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충남에 살면서 도로를 주행을 하다가 사고 위험 신고를 많이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112에서 아마 제 전화를 안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근무자들 중에서. 근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그 경찰청, 충청남도 경찰청에 근무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또한 현장 출동 경찰관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라고 해서 민원을 낸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전화를 하면은 똑같은 질문을 2번, 3번 합니다.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운전 중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면 2번, 3번 묻는 동안에 1km 나갑니다. 1km. 그 안에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다 제가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저만 독박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를 하면 정확하게 위치를 특정해서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도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전화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 충청남도 경찰청 상황실에 그 민원을 내가지고 근무자들에 대해서 그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명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했고, 조치를 하면 조치했다고 문자라도 보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현장 거기 이제 경위니까요, 경위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이 전화 통화 내용을 다 확인해봤다, 정확하게 신고를 했는데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엉뚱한 질문을 계속 하는 거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 지형 지물 이런 주요 도로 등에 대해서 그 숙지하도록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제가 했던 부분이 근무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고 하는 사람들을 상황실에 배치를 하고 가점을 부여를 해서 우대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충북 경찰청 상황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신고 받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현장 위치도 제대로 확인을 안 했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맸고 신고자한테 확인 전화도 안 했고 신고자가 세종시에서 발주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공사를 발주한 그 공사 현장을 감리하는 감리단장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공사 감리단장도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선 묘강이 범람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2번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시차가 한 40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도 신고를 해보면 당연히 위치 확인 문자가 옵니다. 위치 확인 동의 문자가 와서 동의하면 위치가 이동되고 어떻게 이동되는 게 다 뜹니다. 그럼 경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동 경찰관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신고했다는 걸 추정이 가능하고 이동 중이다 아니다까지 다 확인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감리단장이 내가 감리단장이다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문자 확인, 위치 확인이 됐고 위치가 고정이잖아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거기 사고 현장에 궁평이 지하차도에 거기 현장 수습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미호천교가 넘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제방 보수 공사를 하러 갔다가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첫 번째 신고하고 2번째 신고를 했는데, 첫 번째 신고했을 때 미호강이 넘친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한테 확인 전화를 했어야 됩니다. 경찰이. 2번째로는 위치 확인이 됐으면 그 위치로 갔어야 되는데 왜 800m 떨어진, 800m면 적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엉뚱한 데 가서 헤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2번째로 행정기관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그 교통통제를 해야 된다, 지하차도 교통통제를 해라라고까지 언급을 했다고 함에도 청주시청은 그거를 충북도에 전달을 안 했고, 충북도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조치를 안 했고, 이거는 완전히 인재입니다. 그래서 제가도 작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에다도 건의를 하고 했었고, 또 하나는 국회도 그렇지만 제가 국회 민원으로 해서 내고 했습니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촉구를 했었습니다. 왜냐, 지금 이번 사고가 단적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번 사고가. 왜냐, 지금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선고를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늘 헌법재판소가 각종 결정을 선고를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7월 25일 날 다시 또 한 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수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뭐 특별히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제입니까? 탄핵 소추가 된 게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끌어서는 안 됐다는 얘기죠. 물론 1차로 그 예비 기일을 한번 지정을 해서 했었고 2번인가 변론을 거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변론을 한 달에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예비 기일 지정해서 이제 변론 쟁점에 대한 그런 이제 사전 이제 협의 비슷한 그런 게 일정이 또 잡히고, 그러면은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변론 종결한 것도, 사실심 종결한 것도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빨리 선고를 했었으면은 지금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는, 막을 수 있는 영향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50명이나 사망이 44명, 실종이 6명이나 되는 이러한 중체된 상황에서 내무 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 되게 만든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기관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번 어제 그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서 13개 시군 등에 대해서 그런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된 지역이 다 지금 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그런 자치단체 장들이 맡고 있는데 거기가 다입니다. 지금 거의 다고요. 지금 제 고향이 충남 청양인데 청양 같은 경우는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 청양도 이번에 충남 지역에 4개의 그 특별 재난지역 선포 시군에 들어가 있는데 청양도 피해가 엄청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다 지금 현재 충남 마찬가지고 세종 마찬가지고 충북 마찬가지고 경북 마찬가지고 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정부든 지자체든 뭔가 그런 관리자 기관장이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단을 내는 겁니까? 이거 정말 그런 고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장, 국회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국회나 헌법재판소 이런 헌법기관들도 국민의 보호가 기본적인 국가기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지켜서 국민을 잘 보호하는 것,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헌법기관의 역할입니다.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번 그 안타깝게 사망하시고 실종되신 50여 분들, 그리고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해병 장병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고인분들의 영면을 기원하고 또 유족분들이 빨리 털고 피해자분들이 빨리 회복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